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체스를 두는 남자가 있습니다. 그는 목 아래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. 팔도, 다리도, 손가락 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죠.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화면 속 체스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마우스도 없고 키보드도 없습니다. 오직 생각만으로요. SF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 비밀은 그의 두개골 속에 있습니다. 동전 크기의 작은 칩 하나, 1000개가 넘는 초미세 전극이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죠. 이 칩이 그의 생각을 읽고 컴퓨터에 명령을 전달합니다.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 기술,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. 만약 이 기술이 일반인에게까지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생각만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색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텔레파시로 대화할 수 있다면요? 오늘은 인류의 뇌에 칩을 심으면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기술의 이름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, 줄여서 BCI라고 부릅니다. 뇌의 정의 신호를 읽어서 외부 기기와 연결하는 기술이죠.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입니다.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전기차와 우주 산업을 뒤흔든 그 사람이 이번엔 인간의 뇌를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. 뉴럴링크는 이미 10여 명의 환자에게 뇌칩을 이식했습니다. 미국, 캐나다, 영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환자들은 누적만 5,000시간 이상 이 칩을 사용하고 있죠.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합니다. 게임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3D 설계, 소프트웨어까지 다룹니다. 타이핑 속도는 일반인이 키보드를 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 첫 번째, 임상 참가자인 놀랜드 아르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예전엔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낮에 잠만 잤어요. 이제는 아침이 기대됩니다. 하지만 뉴럴링크의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인도 이 기술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요.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. 머스크는 인간이 AI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질문해봅니다. 만약 누구나 뇌에 칩을 심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? 지금 당장 뇌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건 커서 제어입니다. 생각만으로 화면 위에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죠.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됩니다.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여기서 더 나아가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임상 참가자 중 한 명은 자녀들과 마리오 카트를 즐겼습니다.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생각만으로요. 체스, 문명 같은 전략 게임도 플레이하고 있죠. 타이핑도 가능합니다. 머릿속으로 글자를 떠올리면 화면에 텍스트가 입력됩니다. 속도도 꽤 빠릅니다. 일반인이 키보드를 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. 가장 놀라운 건 로봇팔 조작입니다. 뇌 신호를 로봇팔에 연결하면 생각만으로 물건을 짚고 옮기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. 정밀한 그립 조절까지 가능하죠. 이 모든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현실이 됐습니다.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죠. 하지만 뉴럴링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뉴럴링크는 현재 3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텔레파시입니다. 지금 임상시험 중인 바로 그 제품이죠. 생각으로 디지털 기기를 제어하는 게 목적입니다. 두 번째는 블라인드 사이트입니다. 이름 그대로 시력을 되찾아주는 기술이죠. 시각 피질에 칩을 이식해서 카메라로 받아들인 영상 정보를 뇌에 직접 전달합니다.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딥입니다. 파킨슨병 환자의 떨림을 잡아주는 기술이에요. 뇌 깊숙한 곳에 전기 자극을 보내서 비정상적인 신경 신호를 조절하는 원리죠. 여기에 음성 복원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.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머릿속으로 문장을 떠올리면 칩이 그 신호를 해독해서 스피커로 출력합니다. 목소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기술들은 몇 년 안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. 시력, 청력, 언어, 움직임. 인간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주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. 자,
여기서 상상력을 좀 더 펼쳐봅시다. 만약 이 기술이 환자를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퍼진다면요? 아침에 눈을 뜹니다. 알람 소리가 아니라 뇌에 직접 전달되는 부드러운 신호로 깨어나죠. 눈을 뜨자마자 시야에 오늘의 일정이 떠오릅니다. 물론 안경이나 렌즈 같은 건 없습니다. 칩이 시각 피질에 직접 정보를 보내주거든요. 출근길,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. 생각만으로 음악을 재생하고 뉴스를 훑어봅니다. 메시지가 오면 머릿속으로 답장을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.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게 처리되죠. 회의 시간,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머릿속에 바로 다운로드됩니다. 복잡한 데이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. 필요한 정보는 생각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니까요. 언어 장벽도 사라집니다. 외국어를 몰라도 실시간으로 번역된 의미가 뇌에 전달됩니다. 마치 원래부터 그 언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. 이건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. 뉴럴링크가 공식적으로 밝힌 장기 목표 중 하나거든요. 뇌칩이 보편화되면 사회 전체가 뒤흔들립니다. 먼저 교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수학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. 역사적 사건의 연도를 기억할 필요도 없죠. 모든 지식은 클라우드에 있고 생각만 하면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.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건 정보가 아니라 사고력이 됩니다. 직업 시장도 격변합니다. 뇌칩으로 생산성이 몇 배로 뛰어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겠죠. 어쩌면 채용 조건에 뇌칩 이식자, 우대라는 문구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. 인간관계도 변합니다. 텔레파시 수준의 소통이 가능해지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? 숨기고 싶은 생각까지 드러나 버린다면요? 창작의 영역도 달라집니다. 머릿속 상상을 곧바로 영상이나 음악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되면 예술가의 정의 자체가 바뀌겠죠. 세상은 더 편리해지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고민거리도 쏟아질 겁니다. 일론 머스크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의 궁극적인 비전은 인간과 AI의 공생입니다.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시대가 오면 뇌를 AI와 직접 연결해서 함께 진화하자는 거죠. 이게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? 복잡한 계산을 뇌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AI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. 마치 우리가 지금 계산기를 쓰는 것처럼요. 다만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결과를 받아보는 겁니다. 기억도 확장됩니다. 중요한 순간을 뇌에서 바로 저장하고 나중에 생생하게 다시 체험할 수 있죠.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는 겁니다. 머스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인간의 정신을 로봇에 업로드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. 그는 이게 앞으로 20년 안에 가능해질 거라고 말합니다.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.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잖아요.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. 하지만 잠깐요. 이렇게 좋기만 한 기술이라면 왜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요? 뇌칩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해킹 가능성입니다. 뉴럴링크의 칩은 무선으로 작동합니다. 외부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받죠. 그 말은 곧 누군가 이 연결을 가로챌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과학자들은 이걸 브레인 재킹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뇌를 해킹하는 거예요.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. 하지만 뇌칩이 해킹당하면요, 당신의 생각이 유출됩니다. 비밀번호, 은행 계좌 정보, 사적인 기억까지.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위험해지는 거죠. 더 무서운 건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. 해커가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감정을 조작하거나 충동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하죠. 내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는 세상.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해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. 이 기술을 만든 회사가 당신의 뇌 데이터를 소유하게 됩니다.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,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,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든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죠. 지금도 우리는 검색 기록과 클릭 패턴으로 광고 타깃이 됩니다.
뇌 데이터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윤리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인류의 분열입니다. 뇌칩은 처음엔 분명 의료 목적으로 시작됩니다. 마비 환자를 돕고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주고 파킨슨병 환자의 떨림을 멈추게 하죠. 하지만 기술은 반드시 확산됩니다. 언젠가 건강한 사람도 뇌칩을 원하게 될 거예요. 기억력을 높이고 싶어서, 업무 효율을 올리고 싶어서. 문제는 이 기술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. 뉴럴링크는 수술 비용을 건당 거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. 결국 부유한 사람들만 업그레이드된 뇌를 갖게 됩니다. 더 빠르게 생각하고, 더 많이 기억하고, 더 효율적으로 일하죠.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뒤처집니다. 교육 격차, 소득 격차를 넘어서 뇌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. 어쩌면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뉠지도 모릅니다. 칩을 이식한 향상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자연인간.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. 과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이미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주제예요.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준비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.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놀랜드 아르보. 그는 뇌칩을 이식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. 뉴럴링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꾼 게 아니에요.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를 바꿨습니다.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, 학교에 복학했고, 여행을 떠났습니다. 모가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요. 이건 분명 기적입니다.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. 마비 환자가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, 시각장애인이 빛을 보고, 말을 잃은 사람이 다시 목소리를 찾는 것. 이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죠.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.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가도 괜찮은 걸까요? 치료를 넘어 향상으로, 향상을 넘어 인간 자체의 재정의로. 그 경계선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? 인류는 늘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. 돌도끼로 시작해서 바퀴를 만들고 증기기관을 발명했죠. 컴퓨터가 등장했고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도구가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. 그것도 가장 은밀한 곳, 뇌 속으로요. 어쩌면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도 모릅니다.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는 시대에 인간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으니까요.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.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. 그걸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. 뇌에 칩을 심는 시대가 정말로 온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?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그 답을 만들어갈 세대일지도 모르겠네요.